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는 펜실베니아주 법정에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미국으로 오기 위한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의 진전세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가가 일부 주에서 차단됐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가짜로 치과 의사 행세를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 남성이 SUV를 몰고 롱아일랜드 철도 선로 위를 달리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채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에서 17세 이주 청소년 예레미 콜리노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의 얼어붙은 강 위를 호기심에 지나던 두 명의 10대가 얼음이 깨져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모녀가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는 도둑들에 직접 대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타주에서 한 남성이 중고차 환불을 거부당한 후 분노하며 차를 딜러십 건물에 들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는 펜실베니아 주 법정에 주황색 좌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부당한 시스템은 미국인들의 지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도주한 루이지 맨지오니가 닷새 만에 펜실베니아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에서는 불법 무기 제조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뉴욕시에서는 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총격 살해를 저지른 뉴욕시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펜실베니아 경찰이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자 그는 부당한 미국 시스템은 미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블레어 카운티 피터 윅스 검사는 현재 뉴욕 맨해튼 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살해를 저지른 뉴욕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측 변호인 코마스 디키는 자신의 의뢰인이 인도 포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헌법상의 권리 때문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맨해튼 총격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에서 채취된 지문이 루이지 맨지오니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아이비리그까지 졸업한 20대 엘리트 남성이 척추 수술 문제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살해까지 저지른 것은 미국의 의료체계와 보험사의 처우에 분노한 것이며 이는 시스템의 잘못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높은 상황입니다. 조지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의료 시스템의 부당함과 싸우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총격범 맨지오니를 맨해튼으로 인도하기 위해 체포영장 요청에 서명할 것이라며 뉴욕시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위기가 들어서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새해에도 미국으로 오기 위한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의 진전세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10일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족 이민에서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 성인과 미혼 자녀 가정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더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이민 2B 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성인과 미혼 자녀 가정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16년 5월 1일에서 2016년 5월 22일로 약 3주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성인과 기혼 자녀의 경우에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약 3개월 앞당겨졌으며
가족이민 3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직계가족 및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로는 대체로 진전세를 보였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 학위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약 보름 정도 앞당겨졌으며 취업 이민 3순위인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약 15일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인 글로벌 기업체 간부 및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특기자, 취업 이민 5순위인 투자 이민은 여전히 비자 발급 및 접수 가능 우선 일자에서 오픈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일명 다카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가가 일부 주에서 차단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다카 수혜자 오바마 케어 가입 허용 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카 수혜자에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정부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캔자스,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알라바마, 버지니아, 테네시 등 19개 주에서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다른 주들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이 계속 허용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다카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 케어 보험 공개 가입 기간이 시작된 11월부터 다카 수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공개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수혜자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가짜로 치과 의사 행세를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죄 판결 시 4년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이 자신의 원룸 아파트 주방에서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급습한 결과 환자 치료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치과 기구를 비롯한 다수의 빈 약통과 치과용 주사기 등이 담긴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월요일 무면허 전문직 종사자로 속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현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사전심리 전 석방됐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여권을 압수했으며 타주로 떠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2024년 7월 26일 치아 하나를 발치하기 위해 가짜 치과 의사로 행동하는 여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기범의 원룸 아파트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주방에는 공간을 나누기 위한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돌팔이 치과 의사는 피해자의 충치가 많다며 5개의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하고 브릿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치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차례 더 방문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입에 맞는 브릿지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내년 1월 초에 법원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혹시 본인 또는 지인이 이 가짜 치과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나소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일요일
한 남성이 SUV를 몰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도 선로 위를 달리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채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어파크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철도용 크레인을 사용해 선로에서 차량을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시스템 전반에 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SUV를 몰고 선로 위를 달리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일요일 저녁 엘몬트 UBS 아레나역 근처 선로를 검은색 혼다 SUV가 덜컹거리며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롱아일랜드 철도 시스템 전반을 걸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40세 바실리오 이달고는 최소 약 800m에 달하는 선로를 지나 벨로스역까지 주행했습니다. 주행 끝에 결국 차량의 타이어와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났습니다. 플로럴 파크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철도용 크레인을 사용해 선로에서 차량을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햄프스테드 지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롱코코마 포트 제퍼슨 오이스터 베이 지선에서도 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달고는 1급 무모한 위험 행위, 3급 불법 침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맨해튼에서 17세 이주 청소년 예레미 코로너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갱단 간 충돌을 원인으로 보고 로스 디아블로스 데라 42 갱단의 복수 위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맨해튼에서 17세 이주 청소년 예레미 콜리노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로스 디아블로스 데라 40이라는 갱단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수를 다짐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이 갱단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이주민을 뜻하는 코콜로를 모두 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브로드웨이와 존 스트리트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예레미 콜리노는 폭행을 당한 후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월그린 약국으로 끌려갔으며 이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 간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라이벌 갱단이 갱단 표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는 피해자 측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물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범인들은 풀턴 스트리트 지하철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보했으며 배낭에 입술 모양의 이미지가 새겨진 범인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제보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 얼어붙은 강 위를 호기심에 지나던 2명의 10대가 얼음이 깨져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으며 강에 가라앉은 나머지 한 명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주 알버니에서 12세 남자아이와 11세 여자아이가 지난 토요일 오후 대략 4시 반 얼어붙은 워싱턴 파크 레이크에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남자아이가 얼어붙은 강 위를 걸어가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고 같이 있던 여자아이가 도우려다 함께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아이는 알바니 경찰과 소방관에 의해 구출됐고 상태가 위독해 즉시 메디컬 센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제 오후 결국 숨졌다고 경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후 수색 끝에 강에 빠져 가라앉은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알바니 시장 캐시 시아는 얼어붙은 강 위를 호기심에 걸어보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의 한 모녀가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는 도둑에 직접 대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도둑들이 차를 훔쳐 달아나는 와중 딸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유리창을 깼으며 이 덕분에 경찰이 도난 차량을 근처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뉴저지의 한 모녀가 도둑들이 자동차를 훔쳐가려 하자 직접 나서 대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웃의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도둑들이 흰색 아큐라 차량을 타고 힐사이드에 있는 안드레아 헤이즈 집 앞에 도착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가면을 쓴 도둑들이 차에서 내려 진입로에 있는 두 차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되어 있던 혼다 CRV를 훔치려 하자 차량 소유주인 모녀가 나와 도둑들과 대치합니다. 피해자인 안드레아 헤이즈는 차량이 진입로에서 빠져나가며 인도로 올라오자 딸이 방망이를 휘둘러 차량 창문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도난 차량이 딸의 발가락을 치고 지나가면서 딸은 부상을 입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경찰은 도난 차량을 가까운 거리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유타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구입한 중고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당한 후 분노하며 차를 딜러십 건물에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약 1만 달러 피해가 발생했으며 남성은 형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기러명 기자입니다. 유타주 샌디에서 35세의 마이클 리 머리가 자신이 구입한 중고차에 기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환불을 거부당하자 자동차를 딜러십의 건물에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머리는 월요일 아침 $4,000의 중고 스바루 아웃백을 팀 달레 마즈다 사우스타운에서 구입했으나 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딜러십 측은 차가 있는 그대로 판매되었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딜러십 매니저는 사전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음을 밝혔지만 머리는 분노하며 차를 들이받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머리는 차를 몰고 딜러십의 유리문을 뚫고 들어갔고 책상과 문을 파손했습니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머리는 건물 밖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딜러십이 약 1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딜러십은 머리에게 환불이나 다른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머리는 이를 거부하고 차를 충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리 머리는 이후 체포되었으며 인터뷰에서 자신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가 대규모 망명 신청자 쉘터 시스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릭애담스 뉴욕시장은 향후 2개월 내에 망명 신청자 쉘터 25곳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1,8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던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네필드 쉘터가 포함됩니다. 이는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재취임 후 대규모 추방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등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내년 1월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 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피콕의 자칼의 날, 넷플릭스의 외교관, 프라임 비디오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훌루의 쇼군,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슬로호시스와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출품 요건은 올해 안에 방영돼야 하며 지난 11월 4일까지 주최 측에 해당 작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넷플릭스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시상식 심사위원단에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등 현지 매체들은 방영 전 작품이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에 지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뉴욕 정식당이 미국 내 한식당 가운데 최초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이 선정됐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9일 미쉐린 가이드 뉴욕을 발표하고 정식당을 유일한 신규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측은 정식당이 올해 3스타를 받은 것에 대해 요리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음식의 질과 소스 작업이 훌륭하며 음식 배치도 흥미롭다. 맛은 세련되고 명확하며 조화롭다.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은 14곳 뿐입니다. 이외에 뉴욕의 3스타 레스토랑으로는 채식당인 11 메디슨 파크, 해산물 식당인 르 버나댕, 일식당인 마사, 프랑스 식당인 퍼세가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공무원 부정난으로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의 예산은 1,150억 달러로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전체 공무원은 당시보다 6%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조사국과 법무국, 아동복지국, 소방국, 건강 및 정신건강국 등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국의 경우 인력이 줄게 되면 시 정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가 힘들어져 결국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국의 경우 소방관은 물론 화재 사건 처리 전담 변호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